안녕하세요. 자기사랑 행복학교 김서은입니다. 오늘은 자기 혐오와 부부관계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4살에 결혼을 했고요. 지금 다음 달이면 딱 2년 차가 됩니다. 그 안에 굉장히 다사다망, 공사다망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결혼을 한 뒤에 행복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주변에 분들한테 결혼을 꼭 하라고 이렇게 권하는 편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장하고 성숙하는 면에서는 아주 정말 최고의 방법이 아닌가,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을 또 늦게 한 이유가 있죠. 부부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심했고, 저희 부모님이 너무나 자주 싸우시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결혼은 이퀄 지옥이라는 공식이 아주 성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은 제 인생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심리치료나 이런 명상이나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제 무의식이 많이 정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결심을 하고 결혼을 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 이제 자기 혐오를 치유해야 부부관계가 개선된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건데, 가장 최근에 한 2-3달 전에 있었던 제 성찰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 남편이 올해 3월 30일부로 직장에서 퇴사를 했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또 무릎 수술하는 게 계속 덧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퇴사를 제가 또 굉장히 많이 종용했습니다. 왜냐면 하기 싫은 일 억지로 막 질질 끌면서 하다가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영혼과 몸이 망가지는지, 피폐해지는지 그 말로를 제가 너무나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 남편은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퇴사를 굉장히 강력하게 권유했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권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스트레스는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 남편이 놀고 있거나 아니면 은퇴를 했거나 뭐 이런 혹시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 혼자서 집에서 남편 딱 출근시키고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여유롭고 좋습니까? 막 커피도 마시고 음악도 듣고 뭐 TV도 보고 막 책도 읽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남편이 있어도 할 수 있지만 초반에는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공포의 거실남이라고 얘기하죠. 팬티바람으로 이제 소파에 딱 누워서 계속 TV 보고, 그다음에 뭐 정치인들 나오면 욕하고, 또 이제 뭐 그저 혼자 이제 거실에 커피 한 잔 마시러 갈 때도 마치 저를 24시간 따라다니는 감시 카메라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거 자체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것들 때문에 좀 갈등을 많이 빚었고요.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남편이 퇴사하던 6개월 차, 지금 8개월 차, 지금도 놀고 있고요. 곧 취직을 뭐 할 거라고 믿지만 6개월 차 되던 때에 제가 굉장히 크게 한번 폭발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도 남편을 퇴사를 또 제가 권유한 것도 저고, 또 제가 남편한테 잔소리를 최대한 안 하고 싫은 티를 안 내려고 했던 이유는 저희 부모님의 부부관계 패턴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희 부모님, 어머니가 아버지를 공격했던 아주 기본 레퍼토리는 당신은 무능하다, 이 말이었고,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이제 주먹이나 행패와 욕설로 저희 어머니를 공격을 하셨기 때문에 남자한테 무능하다라는 그런 낙인은 거의 남편을 거세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남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무능함을 느끼게 하는 것은, 밖에서도 안 그래도 이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끊임없는 무능감을 또 느낄 수가 있는데, 집에 있는 아내마저 당신은 무능하다 이런 말과 에너지를 팍팍 하면은 정말 남편들은 이제 있을 곳이 없죠. 그래서 무조건 남편 길을 살려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안 하려고 했지만 티는 팍팍 났습니다. 갈수록 이제 계속 놀고 있고, 특별히 직장을 구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인내심이 막 바닥이 났어요. 어쨌든 막 현명한 그런 아내의 모습을 가장하려고 했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급기야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제가 폭발해가지고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는 거야? 응? 이력서 넣고 있는 거야? 매일 늘어져서 TV나 보고, 휴대폰이나 보고, 적극적으로 직장 알아보지도 않고 있잖아. 내가 보니까 자기는 우울증에 무기력증이야. 그럼 정신과 가서 상담이라도 받아봐. 그리고 나는 하루 종일 자기랑 붙어 있으니까 정말 감시자랑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미쳐버릴 것 같아.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막 혼자 막 줄줄 울었어요. 제 스스로가 또 막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내가 왜 이런 남편을 골랐을까. 우리 아빠도 막 무능하고 맨날 집에서 TV 막 늘어져서 보고 이런 모습 정말 꼴보기 싫었는데 나는 그런 남자 안 고르려고 결혼도 안 하다가 고르고 골라가지고 이렇게 늦게 결혼했는데 결국 내가 고른 남자가 우리 아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니 막 이런 거면서 들들 막 복가되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한술 더 떠서 남편의 무릎 통증과 건강 문제까지 막 계속 들들 복가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남편이 군대에 있을 때 십자인대 파열이 돼가지고 절단 위기까지 갔다가 겨우 이제 살아나서 움직이긴 하는데 비가 오거나 무리를 하면은 잘 걷지를 못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마침 태풍 링링이 와가지고 비가 엄청 쏟아졌고 남편이 무릎이 점점 부어오르면서 집에서 이제 계속 누워있게 되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남자들 결혼하면 살이 또 많이 찌잖아요. 저희 남편도 막 복부 비만이 엄청나게 되면서 배는 점점 나오고, 제 생각에서는 재활치료나 물리치료나 이런 것들 운동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노력들을 또 안 하는 거죠. 그냥 약만 먹고. 그래서 근데 이렇게 남편을 무릎 아파서 거동 힘들면 재활 운동이라고 하라고 뱃살 점점 쪄가고 그러면 무릎 하정 받아서 더 안 좋은데 제발 운동이라도 해 막 이렇게 잔소리하면 울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남편한테 하는 제 잔소리 안에는 남편을 과연 걱정하는 거였을까? 물론 남편을 걱정하는 것도 있었지만 또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저러다 다리가 병신되고 다리가 이제 안 좋아져서 장애가 생겨서 만약에 직장도 못 구하면 어떡하나 막 이런 걱정들이 막 몰려오면서 고스란히 이제 남편에 대해 비난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막 자기 연민에 또 엄청 빠지는 겁니다. 나는 참 남편 복이 없다. 어쩌다 이런 남자를 선택해서 불안 속에 왜 살아야 되는 거냐. 다른 집 남편들은 직장도 잘 다니고 군말 없이 돈도 잘 벌어다 주고 건강한데 나는 막 지질이 복도 없어서 몸도 마음도 건강치도 않고 돈도 별로 없는 이런 남자를 만나서 왜 마음고생 해야 되나 막 혼자서 막 이런 넋두리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창 혼자서 드라마를 찍다가 그날 이제 제가 막 너무 속상해서 와인을 막 벌컥벌컥 마셨어요. 와인을 마시다가 갑자기 영상에 남편이 이렇게 불룩 튀어나온 배가 딱 떠오르면서 그때부터 또 눈물이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좀 비만이 되거나 과다체중이 되거나 이렇게 될 때는 단순히 운동 부족이나 식탐에 의해서 그것은 이제 겉으로 나타난 부분일 뿐이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 명들에게 상담하고 이렇게 보면 과체중이나 비만 문제는 두려움에서 입각한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두려움. 마치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 갑옷을 입고 무장을 철저히 하고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총탄으로부터 외부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나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온몸을 철갑으로 구르는데요. 이 세상도 어떻게 보면 정글과 같은 곳이죠.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고 뭔가 끊임없이 뭔가 돈을 벌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야 되고 이런 어떤 강박관념과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나를 둘러싸일 수 있는 것, 옷이 될 수도 있지만 몸적일 거는 피하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피하 지방으로 내 몸을 이렇게 막 두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또 감정을 회피하고 두려움이나 그러면서 살이 막 찌게 되는데요. 우리 남편의 어떤 복부 비만도
그런 어떤 것에서 많이 오지 않았는가. 밖에서 혼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연민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고, 또 남편이 이제 인스턴트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항상 라면 먹고 소세지 되게 좋아하고 이런 거. 고기, 채소나 과일은 거의 먹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에 밀어줘야지만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도 어떤 여러 가지 복부 비만이나 과체중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원인은 남편이 그렇게 식습관이 된 거는 남편의 잘못도 아니고, 그걸 또 지금 와서 40년이 넘은 식습관을 제가 바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월권행이고, 아주 건방진 일이죠. 본인은 그렇게 40년 훨씬 넘도록 그렇게 먹고, 그걸 맛있게 먹었고, 그걸 먹으면 행복한데, 그거를 내가, 당신 채소가 좋고, 과일이 좋고, 이러니까 고기나 인스턴트 끊고, 이렇게, 그런 걸 먹어라.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거 정말로 강요인 거죠, 성인에게. 또, 우리 또 남편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가 남편이 10개월 때 위암으로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음식 같은 거를 건강식으로 챙겨서 먹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제 젖도 제대로 못 먹었고, 뭐, 야구르트 먹으면서 키웠고, 홀아버지가 이제 남편을 키우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어떤 우리가 소위 건강하다고 하는 나물이나 한식 위주의 채소와 그런 것들 식습관에 대해서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론은, 남편에게 내가 한 비난의 말은 결국 나의 한 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도 저에게 속으로 늘 비난의 말, 걱정의 말을 스스로 퍼붓고 있었거든요. 네. 저한테 한 비난들은 이런 거죠. 제발 부지런히 일 좀 해. 블로그도 자주 좀 포스팅하고, 프로그램도 새로 짜고, 유튜브도 열심히 좀 올리고, 1인 기업으로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 인터넷 카페 같은 것도 좀 배우고, 모임도 좀 부지런히 운영하고, 너 언제까지 이렇게 낭창하게 퍼져서 시간 낭비하고 있을 거야? 응? 나 왜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면서 이렇게 무기력하고 우울하게 늘어져 있지? 정말 답답해. 난 내가 너무 짜증나.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결국 타인을 비난하고 분별할 때는 내 마음속에 자신을 그렇게 비난하고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어떤 나 아내한테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자꾸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한번 보세요. 그 비난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한테 있지 않나. 내가 나의 모습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아닌가를 항상 먼저 체크를 해야지 남편이나 아내한테 그런 어떤 칼날이 담긴 그런 독화살을 막 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못생기고 뚱뚱한 사람들을 막 볼 때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보기용하게 생겼어? 도대체 얼마나 자기 관리를 안 하면 저렇게 살이 뒤룩뒤룩 찐 거야? 라고 비난을 한다면 분명히 자신에게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서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외모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왜 이렇게 못생긴 거지? 왜 이렇게 살이 붙어온 거야? 막 왜 이렇게 게으른 거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트집을 잡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반복됐던 어떤 우울과 무기력 뭐 이런 것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싫을 때마다 나를 비난해왔고 또 남편이 이렇게 우울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니까 막 그 마음속에서 가차없이 비판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그 남을 비난하는 삿대질, 내 손가락이 결국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자명하게 보게 됐어요. 이 깨달음을 오면서 남편에게 저절로 참여하는 마음이 올라왔어요. 남편은 아무 잘못이 없다. 결국 내가 나 자신을 혐오하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남편이 조금만 안 좋은 모습을 보여도 그것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다가오는구나.
그래서 자기 혐오가 강하면 강할수록요, 타인에게서도 굉장히 싫은 모습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돼요. 나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고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많으면 타인을 깎아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이 뭔가 막 잘하는 모습을 오히려 보이면 그것을 막 인정하는 칭찬은 안 나오고요. 오히려 열등감과 질투심만 가득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인정하는 모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모습 보면 오히려 그게 더 막 질투심만 나고 더 싫은 거죠. 그 느낌이. 그래서 결론은 부부관계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내가 정말로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적어봤어요. 내가 도저히 나에게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정말 싫어하는 모습은 무엇인가. 이렇게 적어보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늦잠을 잘 때, 또 약속 같은 거 어길 때, 돈도 잘 못 벌고 놀고 있을 때, 그리고 너무 평범하고 작게 느껴질 때, 그리고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을 때, 과식하고 게으름 피울 때, TV나 스마트폰 멍하게 보고 있을 때, 짜증과 막 신경질을 내는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예정한 대로 일을 착착 진행하지 못할 때, 그리고 뭘 실행할 때 엄청 느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런 모습을 너무너무 제가 이제 싫어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 모습을 남편이 그대로 보이니까 그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제가. 그래서 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려고 엄청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무의식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무의식에서는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없어요. 즉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에너지를 보내면 그것은 곧 나 자신에게 사랑을 보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엄청 미워하고 그런 에너지를 보내면 그 미움의 에너지는 고스란히 나에게로 와요. 제가 남편한테 당신은 무기력하고 열정도 없고 아무 노력도 안 해 라고 비난을 막 퍼붓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부터 제가 그와 똑같은 상태에 빠졌거든요. 거의 이제 막 그렇게 한바탕 뒤집어 놓고 거의 일주일간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의 감정 상태를 아주 깊이 느끼며 살았어요. 결국 남에게 쏜 화살은 나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제 정말 가슴 깊이 알게 되면 남을 미워하거나 막 분별하거나 판단하는 거 안 좋게, 그것이 얼마나 나한테 안 좋은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부부관계 회복은 자기 혐오에서 벗어나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근원적인 치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보기 싫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계속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배우자의 단점은 더 크게 내 눈에 부각이 되고 서로 막 뜯어먹으면서 괴롭히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존재 자체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 남편이나 아내가 뭘 잘해서 예쁜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너무 소중하고 완벽한 사람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네. 자, 오늘 자기 혐오와 부부관계 이야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